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네, 이번 영상은 그동안 꽤 많은 몇몇 분들이 토익에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점수를 올릴 수 있었는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진짜 별거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올려야지 했는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올리게 됐는데 혹시 기다리셨던 분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토익 성적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제가 총 8번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처음 점수부터 985점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여드리자면, 네, 이렇게 점수가 나왔어요. 우선 첫 번째 점수가 835점이었어요. 제가 8월 달에 정말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그 당일날, 그 일주 전에 접수를 해서 봤던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사장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LC가 잘 들려야 되는데 보시면 LC가 445점, RC가 390점이에요. 이때 시험을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1번부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가 이렇게 LC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갑자기 안 들려가지고 너무 당황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만큼 LC 스피커 상태가 굉장히 좋은 고사장을 찾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약간 멘붕이 온 나머지 RC도 끝까지 풀지 못하고 거의 3분의 2 정도만 풀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제가 이제 편입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고 정말 그냥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잊고 살다가 9월 말에 편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2주 정도 문제집을 사서 공부를 해서 봤는데 935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이래서 굉장히 들떴던 기억이 나요. 2주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이렇게 바로 900점대가 나온다고? 이러면서 굉장히 거만했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편입을 하려면 만점 가까이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고고 익선이니까. 근데 이게 진짜 800점에서 900점대 가는 거는 그렇다 쳐도 900점대 초반에서 만점 가까이 가는 그 과정이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정말 8번을 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이후부터 계속 들쑥날쑥했어요. 890, 940. 940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올랐어요. 965, 970. 근데 또 갑자기 여기서 935가 돼가지고 약간 멘붕이 왔지만 마침내 12월 13일 985점을 찍었습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돈을 들이지 않고 공부하자 주의예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지 않았고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유튜브로 많이 찾아봤어요.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900점, 800점대, 900점대가 만점으로 가는 방법, 이것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고, 보시다시피 시험 접수를 거의 2주 간격으로 계속 했었어요. 네. 11월부터는 1주 간격으로 계속 접수를 했었고, 저는 매일매일 이틀에 한 회씩 풀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LC 11짜리, 다음 날은 RC 11, 이런 식으로 1시간씩 매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총 토익이 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한 번 1회 풀 때 2시간을 다 이렇게 쭉 풀면은 물론 그게 베스트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오래 앉아있는 거를 싫어했고 그걸 매일매일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는 RC11, 다음 날은 LC11, 그 다음 날은 RC11, LC1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1시간씩 풀었어요. RC, 읽기의 경우에는 틀린 거 무조건 싹 다 지우고 다시 풀었어요. 그리고 저는 RC는 요령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요령껏 이렇게 푸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요령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문을 전부 다 읽었어요. RC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문을 다 읽어야만 풀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부분만 읽어도 답이 나온다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토익은 몇 번 풀어보니까 지문을 다 읽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꼼수를 부리지 않고 정말 지문을 빠르게 최대한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 유튜브 그 분의 방법을 정말 이용을 많이 했고, 문제를 먼저 이제 읽고 키워드를 빨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지문을 읽으면서 빠르게 답을 맞춰 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풀었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정리를 했고요. 특히 저는 파트 5가 실수가 조금씩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파트 5에서 정말 실수 나오면 너무너무 이제 슬프잖아요. 우리는 만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틀린 거를 오답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파트 5는 기계처럼 정말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계처럼 풀려면 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는 단어를 우선 이렇게 나올 때마다 다 적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단어들이나 뭐 헷갈리는 단어들, 예를 들어 형용사와 동사나 명사가 이렇게 같이 있는 뜻이 다른 것들 있잖아요. 네, 글씨체가 제가 좀 굉장히 예쁜 편은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했고, 각 테스트마다 네,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되게 빈출되는 단어들. 이렇게 쓰다 보면 되게 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네, 에크나워지는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했고요. 이제 파트 5는 틀린 거는 무조건 다시 적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시 이렇게 오답 노트를 만들었어요. 파트 5는 정말이지 뭐랄까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파트 5는 문법도 중요하지만 단어를 알지 못하면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이런 같은 경우는 단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제가 막 예쁘게 정리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휘갈기게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면서 느낀 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썼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파트 5 한 문제 한 문제 확실한 근거로 고르기, 아니면 체크 무조건 해서 다시 보기. 그래서 저는 우선은 파트 5를 빠르게 풀면서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모르면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RC를 다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봤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틀렸던 부분을 혹시나 실수했던 다시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보면은 우선 RC가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확인하는 거니까 이제 마음도 편하고 좀 더 꼼꼼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 우선 RC를 굉장히 빠르게 풀어야겠죠. 접속사 단어 문제는 무조건 문장을 꼼꼼히 읽어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함. 그래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네, 제가 이렇게 썼었네요. 진짜 저도 이게 신기하다. 파트 6는 제목을 읽자. 지문 선지를 5개 빠르게 다 읽자. 앞뒤 문맥 확실히. 문법 문제. 확실한 근거. RC는 무조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문에 딱 나오거든요. 네. 여기도 테스트 9을 풀고 나서 제가 느낀 점. 체크한 지문은 다만 A에서 D를 다 확인하자. 꼼꼼히 다 읽자. 지문 제발 꼼꼼히 읽자. 그래서 제가 RC를 풀면서 느낀 거는 정말 지문을 꼼수 부리지 말고 확실히 다 읽어야 된다는 거를 느꼈어요.
시간 남으면 무조건 파트 5 다시 보기. 왜냐면 제가 파트 5 실수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다시 풀면 정답인 그런, 딱 봐도 정답이 나와 있는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파트 1, 2, 3를 풀면서 파트 5를 막 풀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조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시간 남으면 파트 5를 다시 보는 걸로 했었어요. 파트 5 문제 늦더라도 천천히 전체 문장 읽기. 지문 하나하나 꼼꼼히. 파트 7은 꼼꼼히 지문을 읽자. 확실한 근거. 답지도 꼼꼼히 훑기. 명확한 근거 찾으면 빠르게 고르고 넘어가고 약간의 의심이 되면 다시 꼼꼼히 보기.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듣기의 경우 우선 만점을 받으려면 집중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듣기에서 하는 그 말하기가 막 엄청 복잡하거나 빠른 말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정말 집중을 조금이라도 딴 생각을 해버리면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집중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틀린 건 그냥 무조건 다시 들었어요. 다시 반복해서 그냥 들었고, 사실 듣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딱히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의 기본 실력으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집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실제 시험인 것처럼 치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으로 듣기보다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실제 시험인 것처럼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소에 유튜브로 영어 관련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저는 들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영어 듣기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자막으로 듣고, 그다음에 영어 자막으로 듣고, 그다음에 한글 자막으로 들으면 그게 베스트. 그리고 제가 이제 풀었던 문제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무조건 기출 문제집만 풀었습니다. 문제집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확실히 기출 문제집이 실제 시험 난이도랑도 비슷하고 실제 그 성우 목소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기출 문제집으로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문제집은 기출 문제집 1, 2 그거랑 예상 문제집이었나? 그거 해가지고 2권씩 한 세트씩 해가지고 3세트, 4세트인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은 한 번 풀면은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달 정도 잡고 토익 시험을 봤잖아요. 2달 정도 지나니까 이미 풀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을 버리지 말고 가장 첫 번째 공부했던 그 책으로 다시 한 번 더 풀었어요. 다 지워가지고 다시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러면 정말 처음 보는 시험인 것처럼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의 경우 RC가 정말 고역이었어요. 정말 RC 올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시간 부족 문제가 정말 컸는데요. 저는 이것도 방법을 하나 사용했어요. 유튜브 시원스쿨 랩에 토익 RC 종결 영상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토익 만점 켈리쌤의 파트 5, 6, 7 풀이법 모음집 이라고 있어요. 여기 방법을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바로 파트 1, 2, 3를 이제 푸는 그 중간중간마다 파트 5를 미리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슉슉슉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서 풀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시간 나오면 바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했더니 저는 1, 2, 3 할 때 파트 5를 전부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LC가 끝나고 RC를 이제 시작할 때 바로 파트 6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적으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시간도 절약해주고, 이게 우선 심적으로 내가 시간이 이만큼 있지 하니까 문제도 더 집중력 있게 잘 풀리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를 권장하는데 800점, 900점대이신 분들만 연습을 충분히 집에서 혼자 하시고 시험 때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알기. 우선 첫 번째, 고사장 선정. 고사장은 선정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LC가 잘 들려야 하고, 책상 의자가 편한 곳이면 더 좋고, 그리고 이제
감독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렇게 문제를 배부를 해주잖아요. 문제를 딱 받으면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 문제 이제 오타 없는지 뭐 이렇게 확인할 때 그때 저는 사실 풀었어요. 시험 문제를. 바로 파트 5 가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막 풀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감독관 분들마다 이걸 제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놔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꼼수긴 하지만 그냥 배짱 있게 그냥 뻔뻔하게 좀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을 그래도 아낄 수 있으니까 저희 만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사장을 확실히 정하시고 그리고 한 번 정한 거기는 미리 이제 결제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좋은 이제 스피커 좋은 곳은 빨리 소문이 나가지고 이미 이제 다 자리가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좋은 곳은 빨리빨리 미리미리 다음 시험 날짜를 결제를 해놓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득점을 받은 제가 애용했던 학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자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거든요. 대동세무고 그리고 제가 만점을 받은 학교는 잠시만요. 제가 네 여기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바로 이 두 학교에서 제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RC에 도움을 많이 줬던 유튜브 소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토익 독학 길잡이 이대로 7일만 해보세요. 실패 없는 토익 RC 공부법. 이 영상을 제가 보고 많이 도움을 받았고 이대로 했더니 RC가 정말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별것 없는 저의 토익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정말 사실 진짜 별게 없었고요. 저도 토익 학원 안 다녀봤고 뭐 많은 이제 토익 강사들이 말하는 그런 토익 요령들 정말 그런 거 잘 모르고요. 그냥 문제집 풀면서 저의 방법을 터득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9월 3일인데 제가 9월 말에 이제 편입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10월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그 단 한 편입 학교만 붙으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꼭 붙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정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